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요. 실제로 그 집합들이 계산하는 과정들,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산되는 과정들을 보고 우리가 간단히 하거나 벤 다이그램을 그리거나 아니면 직접 그 집합들을 연산하는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꼭 알아야 될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공식들을 먼저 나열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칙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제 왜 성립하는지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교환 법칙은 서로 위치를 바꿨을 때도 똑같이 성립하는 것들을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 이것도 B 합집합 A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교집합도 마찬가지겠죠. A 교집합 B도 B 교집합 A를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 이걸 그리 법칙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당연한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자,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공식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왜 이렇게 성립할지를 보는 거예요. 자, A 합집합 B의 결과에 이 결과에 C를 합집합하는 거랑 B 합집합 C의 결과에 A를 합집합하는 거, 이건 계산 결과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뭐 공식이나 규칙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질들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또 마찬가지인데요. 그 교집합도 똑같은 성질이 성립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에다가 여기에 C를 교집합하는 거랑, 그죠? C를 교집합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마찬가지 B 교집합 C의 결과에 A를 교집합하는 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공식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성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무슨 법칙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성질부터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직접 그 집합의 계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분배 법칙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분배 법칙이고요. 자, 분배 법칙은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에서 각각 쓰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 교집합 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분배 법칙처럼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곱셈 공식에서 분배 법칙이 등장하죠. 자, 얘는 A 합집합 B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C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분배 법칙처럼 생겼죠. 자, 마찬가지인데요. A 교집합으로 따져봅시다. 자, A 교집합으로 따져보면 얘를 분배 법칙처럼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처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서로 왔다 갔다, 우리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자, 얘를 B 합집합 C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분배 법칙처럼 생각을 해보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은 대단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이렇게 일반 다항식처럼 계산이 된다는 거 이제 잘 생각을 해주고요. 뭐 네 번째,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A와 A 교집합 B를 합집합을 시켰다고 합시다. 자, 당연하죠. 그러면은 A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집합을 시키면 A가 더 크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A 교집합에 A 합집합 B를 시킨대요. 자, A 합집합 B가 훨씬 크죠. A 합집합 B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교집합을 시켜도 A 합집합 B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A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성질들 또한 우리가 집합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그렇게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런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이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건 분배 법칙인데요. 분배 법칙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처럼 서로 방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제 요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공식도 세 번째만큼 중요한데요. 자,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이름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네요. 자, 사람 이름이겠죠. 자, 말 그대로 이제 이것들을 하다 보면 여집합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에 여집합을 해주면 이 여집합이 전체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즉 A에 영향을 미치면 A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에 영향을 미치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B도 이렇게 여집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여집합이 붙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만들어 보면 자, 규칙 똑같죠? A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규칙대로 몇 가지를 더 써볼게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다시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될 건가? 자,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집합과 합집합이 바뀌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A 여집합에 합집합의 B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번에는 A 합집합 B 여집합에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A 여집합 교집합 B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바뀌는 방향도 규칙도 일정하죠. 자, A 여집합의 합집합 B 여집합에다가 이렇게 씌워 보겠습니다. 자, 여집합을 한 번 더 하면 A가 되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B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A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A에다가 교집합이 바뀌고요. 이렇게 B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여집합의 성질이 적용되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여집합과 합집합과 교집합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서로 바뀔 수 있다를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계산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런 형식처럼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샘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 이제 이런 것도 좀 더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A 차집합 B는 아주 중요하죠. 자주 나오니까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아주 자주 나오니까 아예 이 형태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런 형태를 가지는 A 차집합 B가 있는데 이 A 차집합 B를 바로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차집합 B가 바뀌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 나머지를 바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A라는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A를 공통인수처럼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이게 B,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분배 법칙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인수분해 모양처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B, 여집합, 합집합 B가 들어갑니다. 맞죠? 자, 근데 B 여집합과 B를 합집합을 시키면 전체 집합이 돼서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계산 결과는 A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산 법칙을 적용해서 쉽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비슷한 예제이긴 한데
이제 A 합집합 B, A 차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런 모양도 한번 바꿔봅시다. 자, 드모그라니 법칙을 적용하면 뒤에 게 바뀌겠죠. 자, 뒤에 걸 바꿔봅시다. 자, 먼저 바꾸기 전에 차집합의 개념을 이용합시다. 차집합 개념을 이용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다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되고요. 이 뒷부분은 바로 여집합을 적용할게요. 그러면 A 여집합의 합집합 B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요거를 과연 이제 변형시킬 수 있을 건가? 자, 공통적인 부분을 봅니다. 자, 이제 어디가 공통적인 부분이냐면 B가 있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 공식을 썼던 것처럼 B를 먼저 써주고요.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줍니다. 즉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인수분해처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해보면 과정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B 합집합, 공집합이 되고 이런 것들은 공집합과 합집합을 하면 이제 비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과 차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A 교집합 B와 만약에 B 차집합 A를 한다. 물론 과정은 비슷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있고요. 자, 차집합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자, 우리가 거꾸로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B가 있죠. 그리고 분배 법칙의 거꾸로 모양처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를 쓰고요. 뭘 쓰죠? 교집합 A 합집합 A의 여집합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순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산 결과가 똑같죠. 자, 그래서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B 교집합 전체 집합을 하면 당연히 B가 나오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제 이름이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 대칭 차집합은 따로 이렇게 뭐 설명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참고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정의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일단 참고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벤 다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우리가 합집합을 시킨다 라고 하면 차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저기 빗금친 부분은 A 합집합 P에서 A 교집합 B가 빠진 부분이죠. A 합집합 P에서 A 교집합 B가 빠진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집합은 교집합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해요. 우리가 차집합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마찬가지 B 차집합 A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대칭 차집합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어떤 특정 연산 기호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칭 차집합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는다를 구분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따로 연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런 대칭 차집합처럼 표현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세모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A 세모 B를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시킨 기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들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아까 내가 계산 결과는 벤 다이어그램을 해석을 하자고 그랬죠. 이게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많은 예제가 있지만 우리가 간단한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세모 B가 있고요. B 세모 A가 있는데 우리가 위치를 바꾸더라도 이 계산 결과는 똑같겠죠.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이걸 합집합 시키는데 서로 위치를 바꾼다고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 세모 B가 공집합일 때를 볼게요. 자, 요거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뜻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합집합이 공집합이란 소리네요. 자, 그럼 요거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시켰는데 그 합집합 시킨 결과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합집합의 계산 결과 공집합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딱 이런 거밖에 없죠. 아,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둘 다 공집합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A 세모 B 대칭 차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일 때는 A와 B가 같을 때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A 세모 B와 그 결과 있죠. 이 결과를 다시 세모를 했을 때 세모 A를 했을 때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건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대칭 차집합의 해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로 연산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세모 B와 또 세모 A를 했을 때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A 세모 B를 보겠습니다. 자, A 세모 B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 차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시킨 거죠. 즉 우리가 계산 결과를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게 A 세모 B의 계산 결과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A를 다시 계산할 건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대칭 차집합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세모 B가 있는데 A 세모 B에서 A를 차집합을 시키고 맞죠? 요걸 합집합을 하고 A 차집합 A 세모 B를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A 세모 B를 나타내 봤죠. 그림으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그럼 A 세모 B가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나타나는데 여기서 A 집합을 차집합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A 집합을 차집합을 시켰다면 남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 되죠? 자, 남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계산 결과가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차집합을 A를 시킨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A 세모 B를 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A 집합이 있고 자, B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그려주는데요. 자, 방금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빗금친 그 영역처럼 되는 겁니다.
요 그림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랑 합집합을 시킬 건데요. 뭘 합집합 시킬 거냐면 A 차집합 맞죠? A 차집합 A 세모 B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A 세모 B다라고 하면 A는 원래 영역이 첫 번째 영역이 이렇게 됐어요. 요게 지금 A입니다. 근데 A 세모 B라는 것은 대칭 차집합에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뺀 거죠. 이걸 차집합을 시킨 거죠. 그럼 남는 부분은 어디죠? 남는 부분은 바로 요 가운데 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설명에 따라 그림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해석은 빗금친 부분에 요 부분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요걸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바로 A 교집합 B 부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집합 시켰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집합을 시킨 결과는 뭐가 되죠? 바로 B집합이 되겠죠. 두 개의 색깔들을 다 모아보면 B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 결과는 바로 B집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칭 차집합의 결과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는데요. 어떤 암기를 하거나 뭐 어떤 패턴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일이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차집합이 나와도 꼭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 뭐 자주 나온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1번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결과 이 공식들을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했던 그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유사 그 개념에 적용된 문제들을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결합 법칙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죠. 자, 분배 법칙은 곱셈 공식처럼 계산이 되는 이런 계산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어집합된 성립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앞에서 이제 여러 번 계산이 됐기 때문에 자, 드모르간의 법칙의 핵심은 그거죠. 합집합은 뭘로 바뀌죠?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집합의 성질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드모르간의 법칙들은 여집합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서로 체인지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 차집합의 표현은 이것들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왜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성립하는지를 일일이 자기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거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 표현은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본다. 꼭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대칭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 다 정리를 해 봤는데 요것들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았는지를 자기들이 일정하게 패턴을 그려보고요.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꼭 한번 그려보세요. 팁들. 이 팁에 있는 그림들 있죠? 이 팁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들을 꼭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집합의 연산 법칙들, 그 연산 법칙들을 이제 문제에 적용해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 성질이 성립하는 것 때문에 보기에서 어떤 규칙들이 이 성질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조건의 해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차집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집합을 바로 전개를 해가지고 연산 법칙으로 최대한 간단히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차집합 부분을 먼저 눈여겨봐야겠죠. 이 차집합 부분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 부분에 A 교집합 B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것들이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이 계산을 하려고 보니 A가 공통인수처럼 묶여 있죠. 그래서 A를 먼저 써줍니다. 자, 분배 법칙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거꾸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요 속에 들어갈 뭐가 되죠? P.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죠. 그럼 당연히 계산 결과는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까지 이제 적용한다면 마지막 뜻은 이렇게 될 겁니다. A 교집합 B. A 교집합 B의 계산 결과가 B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죠? 교집합을 해서 B가 됐다는 뜻은 결론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것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합의 계산 결과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결정적으로는 이 집합의 연산 과정을 통해 식을 간단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제 당연한 거죠. 이거 무조건 성립하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B가 A의 부분집합인데 그러면은 A가 크냐 B가 크냐? A가 큰 거죠. 근데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 A 속에 B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이죠.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이 바깥에 이렇게 있다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자, B의 여집합과 A를 합집합을 시켰다. B의 여집합과 A를 합집합을 시키면 전체 집합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자, 식이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요. 이 복잡한 식을 이제 간단히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부분도 집합의 연산 기호를 사용해야겠죠. 자, 최대한 간단히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집합이 눈에 띄네요. 자, 이 차집합 부분을 바꿔봅시다. 뭐가 되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죠. 자, 요거하고 뒷부분 A 교집합 B를 합집합을 시킵니다. 자, 그럼 합집합을 시키는데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분배 법칙을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A가 공통으로 끼어 있네요. 그럼 이제 다른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자, A를 공통인수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하고 B,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분배 법칙 하면 위아래가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니까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A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파트는 A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파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파트 차집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차집합 부분을 보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죠. 차집합은 그거에 다시 여집합이 씌워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B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을 보면 요거 있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요거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써보면 B 합집합 A의 여집합하고 뭐죠? 남은 게 교집합이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자, B가 공통이네요. 그럼 이것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죠. 자, B가 공통이고요. 합집합이고요. A 여집합, 교집합 A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A 여집합과 A를 교집합해봤자 공집합이기 때문에 B 합집합, 공집합이 되고요. 요거는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계산 결과는 아까 나왔죠? 첫 번째 계산 결과는 A가 되고 두 번째 계산 결과는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A
교집합 B가 A란 소리고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죠? 교집합의 A란 소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는 이게 가장 끝자락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보고 옳은 것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거 보고 요거에 해당되는 기억, 니은, 디귿 1번부터 5번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보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B가 더 크면 이거 당연한 거네요. 1번부터 벌써 답이 나왔죠. 자, 2번 볼까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저렇게 된다는데 우리가 여집합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자,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자, 네 번째. A 합집합 B. A 합집합 B가 뭐죠? 얘가 B가 되죠. 그러면은 A 교집합 B라는데 얘가 현재 공집합으로 나왔죠. 절대 공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요거 봅시다. 요거.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되죠? 요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A에서 이렇게 합집합을 시키라는데,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은 B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포함관계가 B가 더 큰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B 속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따져봅시다. B의 여집합하고 합집합 A를 하면 A가 되는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5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포함 관계와 연산을 통해 맞는 것을 찾아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28번은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죠. 저게 무슨 뜻인지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무슨 뜻이죠? 요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 28번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주어진 조건을 먼저 간단히 시켜야겠네요. 자, 요거부터 간단히 시켜봅시다. 자,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A 교집합 B는 있고요. 합집합 B 교집합, 자,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묶을 수 있는데, 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B라는 부분이 들어있죠. 하나로 묶어봅시다. 자, 그러면 B 뭐가 되죠? 교집합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죠, 이제? 자, 그러면은 얘는 B 교집합 전체의 집합이고요. 당연히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엔 A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와 같은 것을 보면 조건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과정을 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 분배 법칙을 통해 이 맞는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대칭 차집합이죠. 자, 대칭 차집합은 어떤 특정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만족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차집합끼리 해서 두 개를 합집합 시켜라는 소리겠죠. 자, 조건을 맞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따져봅시다. 차집합을 해가지고 합집합을 시킬 건데 A 차집합 공집합이랑 합집합 요렇게 합집합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A 차집합 공집합은 A가 되죠. 첫 번째는 A가 되고요. 공집합에서 A를 차집합을 하면 이건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집합을 시키면 A가 된다. 이거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것도 A 차집합 전체 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 차집합, A 집합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각각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에서 전체 집합을 차집합 시키면 얘가 공집합이 되겠죠. 전체에서 A를 차집합 시키면 이거는 A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맞겠죠.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보고요. 자, 이것도 세 번째.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 뺍니다.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뺍니다. 요거를 합집합 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각각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공집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요건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합집합을 시키면 뭐가 되죠?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일단 잘못됐네요. 자, 네 번째. A 차집합 A와 A 차집합 A를 합집합을 시키는데 이건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자, 다섯 번째. 얘를 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집합 시킵니다. 자, A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합을 시킨다. 무슨 뜻이죠? A 차집합 하나씩 바꿔주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차집합의 정기로 바꿔주면 더 편하겠네요. 요것들이 각각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 교집합 뭐죠? A의 뜻이죠. 맞죠? 자, 두 번째는 A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뜻은 뭐죠? A 합집합 A의 여집합인 뜻이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맞고 틀리고 이제 찾아봅니다. 대칭 차집합의 뜻은 이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대칭 차집합을 구분해라는 뜻이겠죠. 자, 이때 요게 공집합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 아까 언급한 적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시키는데 얘가 공집합이 된대요. 합집합을 시켜서 공집합이 됐다는 소리는 이 친구도 공집합이 되고 이 친구도 공집합이 됐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A와 B가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관계식은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1번. 자, 31번 문제도 보니까 이 조건이 나와 있죠. 이 조건도 대칭 차집합이 되십니다. 첫 번째는 A 차집합 B죠. 두 번째는 B 차집합 A이기 때문에 이 모양 또한 대칭 차집합의 모양이 되겠죠. 맞는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봅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이런 뜻이죠. 요렇게. 자, 무조건 저 조건에 맞춰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차피 요거는 공집합이니까 요건 틀리죠. 자,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이거는 서로 위치를 바꿨으니까 무조건 맞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생긴 건 이제 기억의 첫 번째 이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대칭 차집합과 같은 모양이 나온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볼게요. 요거하고 합집합을 시키는 거죠. 뭐랑? 요거랑 합집합을 시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부분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됩니다. 맞죠? 자, 요 부분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뜻이 B 차집합 A라는 뜻이네요. 맞죠? 자, 두 번째 뜻이 A 차집합 B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리을 조건 나오는데요. 이제 리을 조건 같은 거 자기가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맞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요건 뭐 이제 그림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하나씩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 차집합은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맞는 조건들, 이제 집합의 연산기호와 함께 사용해서 옳은지 틀린지를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크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